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화로운 유스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스 카페는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 있는 청소년 문화자치 공간이고요. 오늘은 유스 카페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과 함께 진짜 한번 대화 같은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대화 주제는요, 나를 사랑하는데 다이어트는 필요한가? 네, 라는 주제인데, 특별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이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눌 대화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외모지상주의와 자기가 좀 겪고 느꼈던 외모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일화 경험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학생분도 계시고, 이제 곧 고등학교 올라가시는 분, 이제 중학교 올라가시는 분,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도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층 유스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로스타 썸머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고1 된 김성아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염이 공주를 맡고 공주 지렸다. 나 왕자 어딨어? 공주를 맡고 있는 예랑입니다. 이렇게 사실 모이게 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요. 지난주 정확히 일주일 전입니다. 네. 2월 21일 수요일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시간대 6시 무렵에 갑자기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캐주얼하게 시작하더니 맞아요. 갑자기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일주일 정도 생각을 깊게 할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 어땠는지 소개해 주시죠. 성아가 일단 먼저 네? 쓱 말해줄 수 있나요? 이제 제가 공부를 여기 와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썸머쌤한테 이제 가서, 선생님 저 약간 다이어트 하는 게 약간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살을 빼고 싶다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가 갑자기 글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약을 먹고 빼거나 운동을 때로 했었을 때가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머쌤이랑 처음에는 단둘이 얘기를 하다가 얘랑이랑 윤서가 와서 이런 일이 하게 됐죠. 그 대화가 이제 갑자기 좀 가볍게 시작되다가 사뭇 진지하게 된 배경엔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다이어트의 기준이 미적의 기준으로 이제 아이들이 미적의 기준, 나를 사랑하는데 다이어트는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러니까 약간 통통한 사람, 뚱뚱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자신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좀 문제의식으로 삼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경험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그 썸머쌤의 생각은, 썸머쌤이 이제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생각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에 대한 지나친 강박, 그리고 그거에 지나친 강박으로 인해서 겪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누군가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고요. 일단은 이 생각의 차이에서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겪은 그 외모에 대한 어떤 직간접적인 스트레스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버전부터 가죠.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아주 엄청 많을 텐데 네. 오프라인부터 가겠습니다. 누구 먼저 할까요? 성아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밖을 다니거나 뭐 계절별로 반바지 뭐 그런 거 입을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럴 때마다 유리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면은 다리가 너무 두껍거나 제 주변에 비해서는 제가 약간 어깨가 넓은 편이어서 약간
너 왜 이렇게 어깨가 넓다는 얘기도 친구들한테 듣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어깨 등이 이렇게 넓으니까 헬스 하면은 뭐 예쁜 몸으로 되겠다 이런 몸 평가도 진짜 가끔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는 또 그런 것대로 상처가 됐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진짜 엄청 크게 한번 다친 적이 있어서 4차 수술까지 했거든요. 3차인가?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한 달 동안은 아예 못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이후로 살이 더 많이 찌게 된 것 같고, 그때 이후로 약간 유리 같은 종류가 너무 무서워져서 거울 같은 것도 진짜 잘 못 봤어요. 그 성아는 또 그 뭐 조금 전에 대화 나눴는데 네. 저희가 뭐 성아가 또 춤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춤을 배우기 위해서 춤을 잘 추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는 건데, 그때 춤 실력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뭔가 체형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굳이 막 체형에 대한 그런 평가는 아닌데, 약간 제가 이렇게 거울을 봐도 이제 제 또래 친구가 이제 춤을 추는 거랑 이제 제가 춤을 추는 거랑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같이 보면은 그 친구는 정말 자신감 있게 춰요. 어떤 체중이든 또 어떤 키든 상관없이 그 친구는 그 애만의 동작으로 이제 만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친구에 비해서 자신감이 너무 부족하고, 동작도 이제 너무 작게 추니까 동작을 너무 좀 크게 쳐라, 자신감 있게 쳐라 이런 말을 들었어가지고 약간 체중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약간 깎아내린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기보다는 그냥 제가 제 자신을 너무 깎아내렸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썸머쌤은 또 뭐 춤이나 혹은 이미 또 나로스타로서 청소년들과 훌륭히 어울리고 계시지만, 또 그 즐거움과 더불어 자신의 또 청소년기도 회상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성아의 어떤 고민과 경험에 대해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20살, 21살 초반까지는 외모 강박, 그런 몸 강박을 전혀 못 버린 상태였어서, 그때 한창 이제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첫 연애를 하던 즈음이었는데, 내 몸이 이렇고 내가 이런데 난 이렇게 통통하고 살이 있는데 날 왜 사랑하지? 날 왜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늘 품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자존감이 엄청 낮았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연극영화과 뮤지컬과 입시를 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들로부터 그런 말을 늘 듣고 살았었던 거예요. 너 대학 입시 때까지 40kg 대 못 만들면 대학 못 가. 이렇게 그냥 극단적으로 대학 못 가. 대학을 간다는 것은 40kg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이는 거죠. 무조건 대학을 가기 위해선 40kg대를 만들어야 되는 현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한창 고등학교 때 막 성장할 시기에 그런 말을 듣고 자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살, 21살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살았고,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연애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혹시 예랑이는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거울 이야기. 아니, 부끄러운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그거니까. 예. 제가 거울이나 유리 같은 거에 자신이 비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왜 이렇게 이쁘지 오늘따라. 그럴 수 있어요. 굉장한 자신감과 그치.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에 좋은 대한 거지. 사랑. 자존감이 좋다. 그렇죠. 높이는 거니까. 저는 완전 반대였거든요. 아예 이제 거울이나 유리 같은 거 지나가다가 보면 나 너 오늘 많이 먹었나? 나 오늘 왜 이렇게 옆태가 왜 이렇게 불어난 것 같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고등학생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그 뒤에 있었던 질문을 한번 당겨서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을 텐데요. 토론의 활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쁘다. 예쁘다는 칭찬일 수 있을까요? 외모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외모를 두고 너 오늘 참 예쁘다. 이것을 우리가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좀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썸머쌤 진행해 주시죠. 네. 일단은 예쁘다라는 말이 칭찬인가? 윤서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이게 친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도 내가 봤을 때 못생겼고 친구들도 언젠가 전에 못생겼다 인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예쁘다?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죠. 윤서는 스스로가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지. 근데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응. 자신이 예쁘지도 않고 못생겼지도 않은데. 응. 그럼 너 못생겼어. 언니는 거울 안 보고 살아? 근데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자격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상대방한테 너 못생겼어, 너 예뻐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저를 질투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론 진짜 못생겨서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전혀 약간 타격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브 장원영님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말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진짜 자세하게 들으면은 진짜로 다른 사람이 제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 인생을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제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 뭔가 더 자기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아 너무 좋은 말인데요. 반갑습니다. 예랑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쁘다라는 말이 칭찬일 수 있는가? 듣는 사람에게는 칭찬일 수도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3자가 보면 네. 맞긴 해요. 그러니까 이쁘다는 말을 왜 나한테는 안 해주지?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C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한테만 너 진짜 예쁘다라고 했을 때 이 B라는 친구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정리하자면 예랑이로 대표되는 어떤 고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쁘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것 같아. 기본적으로 예쁘다는 말을 아니에요. 듣기 위해서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아니야? 똑같이 번역했는데. 저는 이쁘다는 다 들어하죠. 그렇죠. 들어하죠. 그렇죠. 자, 썸머쌤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제가 이제 성아에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한 말인데, 예쁘다라는 것은 칭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들으면 기분 좋죠. 좋을 수 저도 있어요. 너 진짜 예쁘다 하면 그냥 아니야 이렇게 사양하지 않고 그치. 고마워 이렇게 좋지. 받아들이긴 해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 말고 스스로도 주관적인 내 생각으로 이제 거울 보고 너 좀 오늘 귀여운데? 나 좀 예쁜데? 이러면서 살기 때문에 저도 예쁘다는 칭찬 너무 좋아요. 근데 남들이 해주는 예쁘다라는 칭찬은 외모를 보고,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하고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 평가의 일종으로 예쁘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평가죠. 그러니까 너 못생겼다와 예쁘다는 동일한 평가의 방식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평가라는 것도 사실 되게 단순한 것 같아. 요즘 외모에 대한 예쁘다는 진짜 기준이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뭐가 있을까? 날씬해야 되고, 또 이목구비가 뚜렷하다거나, 맞아요. 정말 한 가지 우리가 미디어에서 그냥 숨쉬듯 보는 그 기준으로 예쁘다라는 칭찬을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경험하기로 그냥 우리나라에서 안 사는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외국에서 사는 친구들이라거나 혹은 책을 읽으면 뭐 지금보다 다른 시대에 살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또 그 뭐랄까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외모에 대한 평가를 그냥 남이 일단 평가를 내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는 또 당연히 문제지만 그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도 참 얕고 진부하다라는 어떤 인식이 저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요. 아까 뭐 온라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은 예랑이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제 예랑이는 주로 이제 보는 일단 유튜브나 쇼츠 이런 게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미디어를 보면서 내가 좀 자연스럽게 익히는 외모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 것 같나요? 제가 주로 보는 것은 먹는 거만 보는데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네, 먹는 거나 가끔 뜨는 거는 아이돌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런 것을 보면 나도 뭐 살 빼면 저 정도는 되겠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자는 결심이 되는데 먹는 거를 계속 봐가지고 못 하겠어요. 저희 뭐 성화는 온라인에서 좀 그렇게 경험한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나 생각들이 있니? 저도 진짜 아이돌이나 먹방 같은 걸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약간 먹방을 보면은 그냥 먹고 싶어서 뭐 메뉴 고를 겸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다이어트 때문에 대리 만족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대리 만족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아이돌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 사람은 통통하든 뚱뚱하든 어떤 체형이든 상관없이 춤을 좋아해서 저렇게 열심히 추는데 약간 악플이 달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갔었고, 저도 저렇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성격이 너무 약간 저가 제 자신을 깎아내린다는 성격인 걸 저도 잘 알아서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약간 또 한편으로는 그게 고민도 됐던 것 같아요. 윤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아이돌 같은 분들 보면은 전혀 타격이 안 와서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여기까지 이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외모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나를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썸머쌤은 질문 한 번만 다시.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곤란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방법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이걸 듣고 싶고, 그리고 외모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다는 거는 사실 저는 인정은 해요. 워낙 미디어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학습하는 외모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근데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고민이 또 나를 사랑하는 데에 대한 방법을 찾는데 또 연결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그 외모라고 하면 당연히 뭐 예쁘고 날씬하고 잘 꾸미고 예쁘장하고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 기준과 어떻게 잘 지내야 될까,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뻔한 말이겠지만 남들은 자신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어머니랑 대립하는 문제인데 어머니가 저한테는 되게 살 빼라고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인 되고 나서는 많이 줄었어요. 그 빈도가. 근데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주제는 엄마 나는 남들이 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내가 왜 굳이 살을 빼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엄마는 엄마니까 널 신경 쓰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너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남들은 날 신경을 안 쓰는데 엄마는 남들은 신경 안 쓰니까 엄마라도 신경 써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참에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 내린 결론은 남들은 그렇게 나를 신경 안 쓰니까 뭐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 저는 춤출 때 제 모습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 어찌됐든 막 몸이 뭐 살이 조금 쪘다고 해서 결코 몸짓이 작은 것이 아니고 몸이 무거워 보인다는 것도 그냥 개별적인 주관들이에요. 어떻게 보이냐 그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너한테 예쁘다 귀엽다고 스스로 칭찬해줘?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매일 잘 때마다 세수하면서 그런 얘기해. 막 세수하고 나면 너무 귀엽지 않아? 내 자신이? 귀여워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도. 그렇죠. 자, 성아는 어떤 생각? 아니 저도 일단 뭐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외모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또 개개인이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꼭 남들한테 간섭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가세요. 자, 대화를 이어나가면 꼭 남들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삶을 잘 살면 되잖아요. 외모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제 남들의 그렇게 무신경한 그리고 굉장히 어찌 보면 단순하고 폭력적인 그런 말들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훼손되는 것 같아.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어제 오늘 내일까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들은 한마디, 너 오늘 뱃살이 좀 나온 것 같다. 그 말을 들으면은 일단 기분 먼저 나쁘고 그리고 은근히 신경 쓰이고 저녁 한 그릇 먹을 거 반 그릇만 먹게 되고 그러는 또 생각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고요. 성아는 또 어떤지 성아의 방법이나 다짐이 있다면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댄스 학원이나 그런 데서도 그렇게 많이 살 빼라고는 안 하세요. 너 엄청 뚱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진 않으시고. 근데 이제 가끔 제가 거울을 보고 안무를 할 때 너무 무겁게 보이기도 하고 동작을 너무 크게 안 추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제가 약간 몸이 무거우니까 더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저도 제 스스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깎아내리는 것 같긴 한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덜 해볼까 생각합니다. 예랑이 생각은 어때요? 저도 저 그 친구들한테 외모에 놀림 엄청 많이 받거든요. 특히 망둥어라고 놀림을 진짜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의 내 친구 중에 내가 망둥어인 거 모를 정도로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썸머쌤의 친구처럼 잘 때 거울에 보면 와 진짜 나 너무 귀엽다 어떡해 이거 이런 생각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타격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좀 생각난 건데 이제 유전적으로 저는 저희 아빠
아빠를 비롯해서 아빠 친척과 아빠 형제, 할머니까지 다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체형이랑 체질이 다 다르죠. 네,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유전을 또 저희 자매들, 저희 언니 둘이 있거든요. 다 타고난 거예요. 이 살찌는 유전자를. 그래서 진짜 저는 살을 50kg 때까지 빼봤는데도 그냥 계속 다시 돌아오고 계속 다시 빼면 계속 다시 돌아오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기로 그냥 어쩌겠어. 다시 맞아요. 살찌는데.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냥 이 상태에 이 몸의 나를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근데 한 가지 있으자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여성과 남성의 기준은 또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체질이 항상 마른 체질이에요. 부러워. 마른 체질이 부럽다고 하죠. 근데 저는 이게 뭐 왜 부러워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은근히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남자들끼리 있을 때 처음 보는 남자 사람을 만났을 때 약간의 만만하게 보이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힘이 약해 보이는 거죠. 팔뚝도 얇고 애가 얄쌍하니까 뭐 정말로 중고등학교 때 치고박는 그런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네, 그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체형도 조금 그렇게 큰 편도 아니고 뭐 근육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많은 편도 아니다 보니까 뭐 길에서 누군가 혹여나 시비가 걸려요. 시비가 딱 걸리면은 은근히 또 이렇게 얕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소리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저음이라기보다는 편하게 말할 때는 굉장히 조금 하이톤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보니까 또 통화를 할 때나 가끔 뭐 통화를 해요. 뭐 모르는 사람이랑 통화할 일이 있잖아요. 통화를 할 때 얕잡아 보인다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런 거를 혼자 극복해 보겠다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밥도 막 2끼씩 먹어 아니 2끼란다 한 끼당 2그릇씩 먹어보고 막 이래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튼 저도 그냥 지금의 제 모습을 잘 사랑하기로 다짐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이런 생각과 제 스스로에 대한 가치에 대한 공감하는 건강한 친구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강한 친구들을 곁에 많이 두는 걸로 좀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쁘다 칭찬이 그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것 같아. 우리가 뭐 적절한 비유일지도 모르겠지만 뭐 요새 뭐 뉴스나 책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일부러 너는 이렇게 오늘 하루에 7바퀴씩 운동장 뛰고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예뻐져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참 예쁘다 이렇게 뭔가 사람을 길들이고 홀리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가 꼭 그렇게 행동해야만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좀 생각을 내면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여튼 자, 외모에 대한 청소년 활동가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닫고 있습니다. 소감 나누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 진행이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류의 솔직한 대화는 처음 또 진행을 해보는 거라 많이 서툴었다는 점 미리 양해를 구하겠고요. 뭐 그냥 이렇게 대화해보니 속 시원하더라라는 소감과 더불어서 뭐 혹시 말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예랑이부터 할까요? 저요? 저 자신한테 해도 돼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예랑아.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멋있어. 예랑아, 너는 너무 귀여워. 너 왜 이렇게 근데 귀여워 진짜?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엽고 진짜 귀여워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나 왜 이렇게 귀여워? 응. 알지?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그래 화이팅하고. 와우. 자, 오늘 뭐 짧게 그냥 이렇게 곁에 참여했던 윤서 그냥 들으면서 드는 소감이 있어요? 그냥 오늘 재밌다 뭐 어쨌다 뭐 안 하고 싶으면 패스해도 돼. 사실 못말한 얘기가 좀 있는데 마이크 대고 말해줘요. 막 2학년 때 제가 남들보다 조금 통통한 편이었는데 그걸 보고 남자들이 돼지라고 놀리거나 엄청 많았었는데 이제 3, 4
4학년 건너뛰고 5학년 와서가 제일 심했는데 막 돼지라고 놀리고 몸매 보고 막 항아리라고 놀리는 남자들 진짜 많았거든요. 야, 윤서야. 일단 그렇게 놀리잖아. 있을 것 같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애들이 원래 많이 놀리잖아.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놀리는 사람이 문제야. 맞아. 늘 놀리는 그거는 사람이 우리가 공감을 문제야.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친구 중에 엄청 키가 크고 마른 애가 있거든요. 근데 걔는 저보다 많이 먹는데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 걔가 어떨 땐 저한테 막 돼지라고 놀리는데요. 걔는 저보다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니까 저는 걔한테 막 뭐라고도 못하겠고 막 왜 돼지라고 하면은 네가 내 몸무게를 따라와라 따라올 수 있는데 네가 안 빼는 거야. 이거 너무 진짜 말농심인데? 그 여자애가 말을 그렇게 한다고? 와우. 자, 알겠습니다. 그 윤서가 대화를 쭉 듣다가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말미에 자기 경험한 생각을 나눠준 것 같은데 성아랑 썸머쌤도 소감 나누기 하다가 윤서한테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들려주면서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요. 뭐가요? 저는요. 왜? 소감? 네. 그 예랑이는 뭐 누가 딱히 뭔가를 그 말을 선물을 안 해도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억울한 게 아니, 너 것도 해줄게. 너 것도 해줄게. 억울한 게 저보다 조금 체형이 있는 애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굳이 저한테만 막 뭐라 하고 막 심한 말을 하고 그래요. 누가 뭐라고? 누가 그래요? 거의 자, 얘들아. 남자애들? 누군가 너희들한테 심한 말을 하지 그 원인을 너희들한테 찾지 마. 맞아요. 안 찾아요. 고민하지 마. 그러니까 그냥 되게 해결해야 건강한 됐고. 거야. 응. 아, 잘하고 이미 있는 얘랑이 거야. 잘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 또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이 말 한마디 흔들릴 수 있단 말이야. 멘탈이 절대 흔들리지 마.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기치 않게 갑자기 뭐 외모에 대한 공격, 갑자기 인신 공격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가볍게 말 주고받다 보면 절대 상처받지 말고 그냥 그 원인을 절대 여러분들한테 찾지 말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못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걔 멸치라고 놀려요. 갑자기 말이 없어지는 멸치 키리센. 멸치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 자, 성아 말해주세요. 성아. 예. 저는 일단 오늘 소감 먼저 말을 해보자면은 제가 가끔 썸머쌤이나 도현쌤한테 예쁘다 예쁘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예뻐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뭔가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평가라고 느껴질만 했다는 거를 너무 약간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서 살짝 후회는 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다른 사람이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질투해서 뭐 그런 말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만만해 보인다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어떻게 해서도 쟤를 깎아내리려고 그치. 하는 말이니까 그냥 너무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다음으로 썸머쌤.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가인 씨가 성형 견적을 받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한가인 알아요? 배우? 해를 품은 달에 나왔던 여배우인데 그분이 성형 견적을 받으러 갔는데 그분도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우리가 연예인으로 봐도 되게 완벽하고 한데 그분도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끝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외모 외모에 대해서 감각을- 도달할 수 외모에. 있는 그 사람들의 평가와 그걸 다 맞춰주는 그 여정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아. 절대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끝나지 않는 마라톤이니까 사람이 말려 죽는 거야. 수분이 부족해져서. 우리가 너무 아이돌도 뭐 유튜브로 쉽게 너무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쁘다라는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칭찬도 물론 약간 지양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예쁘다라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를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일단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마이너스 20kg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50kg대 막 이렇게 40kg대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계속 나의 안 좋은 점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또 여기는 조금 더 빼야 될 것 같고, 여기 빨리 플래크 해가지고 아래 뱃살 빨리 없애야겠다. 그리고 저는 다 해봤어요. 그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가서 뭐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한데 만족이 안 되는 건 똑같아요. 늘 뭘 더 하고 싶고 뭘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지금 상태에 만족을 하려고 저도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직 이런 강박은 완전히 퇴치는 안 됐지만 무조건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강박을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대화하다 보니까 거의 뭐 우리 1시간 반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 저희가 이와 비슷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녹음 장비의 문제로 엎어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집중력. 우리가 언제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겠는가? 예, 저도 간만에 집중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도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 지내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얘랑 넌 진짜 너무 서로 이뻐. 사랑하자 얘들아. 사랑해. 진짜 왜 이렇게 이쁘냐? 왜 이렇게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끝냅시다. 하이파이브. 얘들아 하이파이브 하면서 끝냅시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야야. 하이.